저와 함께 1시간 동안 안전교육, 응급처치 교육을 할 건데요. 교재를 좀 펼쳐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55페이지 펼쳐놓으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 보시면은 우리 대규모 행사, 그쵸?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뭐 찢어지고 조금 피나고 다치고 까지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이 응급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이겠죠, 그렇죠? 첫 번째로 있는 게 실신이나 의식 소실. 갑자기 누군가 내 앞에서 꽝 쓰러졌습니다,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다가가서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은지 물어본다. 이런 것들 순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이 배우셔서 다들 하실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응급 상황이라는 게 대회 내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첫날이 될지 둘째 날이 될지, 그렇죠, 마지막 날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불시에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반복해서 그리고 복습하면서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열사병 탈진. 그렇죠. 대회가 10월 달이다 보니까 뭐 열사병까지 가겠냐라고 하겠지만 대회 특성상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 고온의 날씨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거나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될 수 있는데, 지금 열사병이라고 적혀 있는데 비슷한 게 또 일사병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열사병, 일사병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열사병이다, 손 들어주세요. 일사병이다, 손 들어주세요. 다 다르네요, 그죠? 예, 열이 큽니까? 일이 큽니까? 열이 더 크죠. 예, 열사병이 더 위험합니다. 예, 뭐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일사병은 우리가 뜨거운 지금 땡볕에 지금 한 5분 정도 걸어서 돌아다니다 보면 눈앞이 깜깜해지기도 하고 좀 어지럽고 뭐 그 정도, 약간 힘이 없다, 이 정도인데 열사병에 되게 되면 아예 의식이 없어집니다. 내가 지금 추운지 더운지 내 몸의 체온계가 완전히 고장나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심장 정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군중 속의 압박이라든지 낙상. 자, 마지막에 거 두 가지 읽어볼게요. 시작. 심장 정지, 호흡 곤란. 그렇죠. 이렇게 쓰러져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먼저 무엇을 순서대로 매뉴얼대로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책에 나온 대로 오늘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저번에 제가 무슨 어디를 갔는데 쓰러져가지고 뭐 바늘로 콕 찔렀더니 파 하고 숨을 쉬더라고요 하면서 살렸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진짜 뭐 심장 정지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또 남의 몸에 바늘로 뭔가 찌른다. 한 번씩 수지침 같은 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평상시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내한테, 뭐 내 가족, 개인적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공식적인 이런 활동을 하실 때 그런 민간요법, 그렇죠, 예방 차원에서는 괜찮지만 민간요법으로 응급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잘못되면은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도와주지 마라, 이게 아니라 오늘 배운 내용대로, 책에 있는 대로 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책을 내밀면 되죠. 우리 교육 시간에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책을 내밀 수 있는 것만 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건 좋은데 배운 대로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아까 물어보셨죠? 당신 앞에서 갑자기,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며칠 전부터 만성 그런 게 아니라 내 눈앞에서 갑자기 누군가 꽝 쓰러졌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의식이 있다 없다, 반응이 있다 없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있다 없다, 이거부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손 바닥 펼쳐보세요. 자기 왼쪽 어깨를 탕탕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물어보세요. 괜찮으세요. 그렇죠. 제 말 들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네,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 손으로 하셨지만 환자한테 할 때는 두 손으로 어깨를, 그렇죠, 여기 쇄골뼈 있는 데를 탕탕탕, 약간 통증을 주도록 때려주시면 되겠고요. 괜찮으세요? 했는데 안 괜찮아요? 이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괜찮은 사람이죠, 그렇죠? 네, 내가 부르는 말에 이렇게 반응을 했잖아요. 눈 좀 떠보세요 했는데 눈을 팍 떴어요. 어떤 사람?
예, 괜찮은 사람, 그렇죠? 그래서 반응이 있다 없다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불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신고, 그렇죠? 현장에서는 뭐 무전을 치거나 다 이게 각자 임무가 다르실 텐데요. 우리 공식적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하는 거는 119 신고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하나 두 번째 거 세워보세요. 119 신고하세요. 시작. 뭐 한 사람의 뭐 특징을 지목을 해라 뭐 이렇게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앞에 있는데 버젓이 있는데 거기 뿔테 안경 끼신 분 진주 귀걸이 하신 분 이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눈 마주치고 그냥 빨리 119 신고하세요. 빨리 신고하세요. 근데 안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신고할 때까지 계속 신고하라고 이렇게 호통치듯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이제 호흡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 이제 호흡 확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숨을 쉬면 가슴이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할 거고 숨을 안 쉬면 움직임이 없을 겁니다. 근데 보자마자 숨 안 쉬네? 이러면 안 되겠죠. 숨 좀 있다가 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몇 초마다 한 번씩 쉬기 때문에 한 5초 이상은 눈으로 쭉 살펴보시면은 숨 쉰다 안 쉰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의식이 있다 없다, 호흡이 있다 없다. 일단 의식이 없으면 신고, 도움을 주변에 요청하셔야 돼요. 그렇죠? 빨리 응급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19 신고를 해야 되는 이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 지금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어보겠죠. 네. 지금 심장마비입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요거 두 개 체크한 걸 말씀하시면 되죠. 지금 의식이 없고요. 호흡도 없습니다. 근데 의식은 없는데 호흡은 있어요. 이런 상황도 있겠죠.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의식은 없어요. 심폐소생술. 네, 그런 거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언제 하냐면요.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을 때만, 이때만 하시면 됩니다. 호흡이 있다는 거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안 뛰는 거예요? 뛰고 있죠. 심장이 정지한 사람한테 하는 게 심폐소생술이잖아요. 그렇죠? 멈춰가지고 피를 못 보내주니까. 못 보내주면 어디가 제일 빨리 손상이 됩니까? 뇌. 몇 분 만에요? 4분, 5분 만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목격한 사람이 제일 먼저 다가가서 손으로 지금 임시 조치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심폐소생술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고 이걸 실습을 해야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다 없다 확인하셔야 되는데 의식은 없다고 해서 호흡이 있는데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딱 이 경우에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네요. 지금 사례 한번 쭉 눈으로 읽어보시면 이런 비슷한 마라톤 행사 도중에 그쵸. 이 선수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의료팀에서 당연히 하셨겠지만 근데 현장에서 목격한 자원봉사자가 바로 가서 지금 의식이 없다. 그쵸. 확인을 해봤겠죠. 그냥 쓰러졌다. 이게 아니라 쓰러졌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죠. 빨리 의료팀을 호출하는데 도움을 주시면은 골든타임 4분을 빨리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열사병, 탈진 이런 것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 있죠. 군중 속에서 만약에 연예인이 갑자기 나타났다. 유명한 션이 왔다. 그 아시죠? 마라톤 선수. 그러면 그렇게 몰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일단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압박이 되어서 호흡 정지, 심장 정지가 될 수도 있다. 그때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대로 매뉴얼대로만 쭉쭉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헷갈리는 게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해서 TV나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숨을 헐떡거리고 막 쓰러지는데 이때는 숨을 잘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또 제일 많이 하는 게 검정 봉지를 이렇게 입에 씌워가지고 해주시는데 그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해주시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지금 과호흡, 뭔가 과한 상태죠. 흥분을 했다. 그렇죠? 싸움을 해서 지금 열을 받았다. 또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봐가지고 막 과한 흥분 상태다. 그러면 이 호흡이 가빠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일단 진정을 시켜주는 게 제일 좋아요.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뭔가 병이나 응급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숨을 좀 천천히 쉬세요. 대부분 입을 크게 벌리고 입으로 막 숨을 쉬거든요. 입을 천천히 다물고 천천히 시호흡 하세요. 이렇게 진정시켜주시면 됩니다. 바로 검은 봉지 들고 와가지고 막 입에 대고 이러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 처치하는 거는 전문 의료팀이 와서 하라고 하거나 도움을 달라고 할 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배우신 거 영상에 보신 대로 이렇게 살짝 옆으로 눕혀주시는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고요. 심폐소생술은
안 돼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중 관리, 딱 보니까 우리가 계속 지켜보는데 이렇게 좀 서서히 사람들이 갑자기 밀리기 시작하고 모여들기 시작한다. 그거를 우리가 항상 눈으로 관찰을 해야 되겠죠. 상황이 평상시와 좀 다르다. 아니면 옛날에 우리 이태원 사건 때도 보면은, 그 사태 때도 보면은 갑자기 한 사람이 막 벽을 타고 올라가죠. 그게 신호거든요. 지금 이게 굉장히 압박이 되어서 누군가 탈출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이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되기 전부터 당연히 막아지겠지만 그런 상황을 목격한다면 반드시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다 판단하시고 분산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또 제일 우리 휠체어를 타신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때는 동선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게 현장에 있을 겁니다. 그거를 미리 숙지를 하고 인지하셔서 이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해볼 텐데요. 저도 이런 훈련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뭐 재난 대피 훈련, 아니면 불났을 때 뭐 훈련할 때 대피 유도 요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저희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현장에 있는 그 직원분들이라든지 거기 있는 분들인데, 평상시에 안 하다 보니까 이 유도봉을 들고 좀 안내를 하세요 하면은 힘이 없어요. 가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도 안내할 때도 뭐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뭐 불친절을 떠나서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령입니다. 시선과 몸 방향을 틀어서, 그렇죠? 우리 마트에서도 뭐 설탕 어디 있어요 물어보시면 뭐 저쪽에 있어요 이렇게 눈은 이쪽을 보고 손을 하면 어디에 있다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렇죠? 이쪽입니다 말을 하면서 손을 두 손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주시는 요령, 그렇죠? 민원이 없도록 하는 요령이기도 하고 내가 좀 프로페셔널해지는 그런 요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하게 할 게 요 순서대로 아까 배우신 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이런 그 경기장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해서 많이 보셨죠? 또 어디서 보셨습니까? 큰 건물 외에도 아파트, 또 지하철, 그렇죠? 뭐 관공서, 뭐 다양한 장소에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심폐소생술의 골든 타임이 4분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 자동 심장 충격기까지 오면은 4분 내에 이 사람이 심장이 다시 뛰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름이 조금 헷갈리고 어렵기 때문에 이 시간에 지금 말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119 신고하세요 한 다음에 심장 충격기도 가져오라고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손가락 다시 한번 세워볼게요. 이름이 원래 자동 심장 충격기예요. 근데 밖에 나와 있는 거는 수동이 아니라 다 자동이기 때문에 자동은 빼고 심장 충격기. 자, 다 같이 시작. 심장 충격기. 자, 이제 가리키면서 자, 심장 충격기 가지고 오세요. 시작. 심장 충격기 가지고 오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심장 충격기 가지고 오세요. 근데 내보고 누가 가지고 오랬어요. 어디 있는지 알아야 가져오겠죠. 내가 지금 서 있는 장소, 관리하고 있는 장소 주변에 심장 충격기가 어디 있는지 뭐 보인다면 잘 파악을 해놓고 저기 있습니다. 뭐 아니면 뭐 공중전화 옆에 있는 심장 충격기 가지고 오세요. 또는 제세동기. 또는 AED 이런 용어를 씁니다. AED 자동 제세동기 이런 용어를 써서 우리는 그냥 통일할게요. 심장 충격기 가지고 오세요. 이 정도만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이게 오늘 배우는 게 최신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할 때 어디를 눌러야 됩니까? 물어보면 누르는 위치를 다 각자 다르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디 눌러야 됩니까? 목표가 어디예요? 가운데 눌러야 되겠죠. 그 심장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심장이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누르라고 하는 거죠. 심장의 중심을 눌러서 피를 최대한 머리 쪽으로 많이. 근데 우리가 아까 국기에 대한 경례하니까 왼쪽에서 쿵닥쿵닥 느껴지잖아요. 그게 심장이 가운데는 있지만 움직일 때 왼쪽을 두드리면서 뛰기 때문에 그렇지 완전 왼쪽에 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운데 있고 가운데를 눌러줘야 된다. 근데 그 위치를 설명할 때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밖에서 누를 때 제일 정확하게 누를 수 있는 위치고 이 뼈를 한번 만져볼게요. 가운데 뼈. 나는 지금 만지니까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하다. 안 됩니다. 그렇죠? 요 가운데 있는 게 가슴뼈, 뭐 흉골 또는 복장뼈라고 합니다. 복장뼈. 아이고 복장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복장 터진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이게 심장 위에 있는 뼈예요. 그럼 심장이 이 뼈 밑에 있다는 겁니다. 만져보니까 엄청 딱딱하죠. 예, 이 딱딱한 뼈 밑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누를 때 체중을 실어서 온 힘을 다해서 눌러야 우리가 강제로 심장을 펌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겹쳐서 여기를 눌러야 되겠고, 누를 때는 손바닥 전체가 아니라 요 손꿈치, 그렇죠? 요것만 딱 젖혀가지고 이 뼈에 닿도록. 뼈 모양이 보면 넓지 않고 뾰족하고 길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또 잘할 거라고 해서 저 끝에 있죠. 뾰족한데 끝에 누르면 안 돼요. 여기는 뭐죠? 명치. 한 번씩 어디 눌러야 됩니까? 물어보면 명치를 눌러야 됩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2005년에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때는 명치를 찾아서 손가락 2개를 올려서 그 위에 누르세요. 이렇게 배우셨는데 손가락 2개는 잊어버리시고 명치만 기억하셔서 하시는데 명치는 참고로 급소죠, 급소. 예, 숨 쉬고 있는 사람도 그거 누르면 숨을 안 쉽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누르시면 안 되고요. 위에 그렇죠.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예, 나중에 훈련을 해보시면 더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보통 배우는 거는 성인 기준이고요. 소아, 어린이들 그리고 아기들 있는데 아기들은 오늘 빼겠습니다. 소아까지는 한번 해볼 텐데요. 걸어 다니는데 그렇죠. 위치와 가동 있죠. 초등학생은 안 됐다. 만 8세 미만 이런 아이들은 한 손으로 해주시면 돼요. 한 손만 쭉 뻗어볼게요. 오른손만. 오른손 왼손 상관없습니다. 뻗어서 아까 그 위치 있죠. 예, 위치도 똑같습니다. 여기를 한 손으로 이용해서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깊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인은 5cm, 5에서 6cm, 소아들은 5cm 미만인데요.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한 손으로만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성인은 2손, 어린이들은 한 손. 이 정도로만 해서 하면 되는데 이제 위치도 알았고 깊이도 알았는데 속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하려면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춰줘야 되는데요. 기준 속도보다 좀 빠르게 하게 되면 깊이가 깊어질까요? 얕아질까요? 얕아지겠죠. 우리가 5cm 넘기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약하게 누르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안 좋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게 눌러도 5cm 넘기기가 힘들어요. 내가 힘 조절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있는 힘껏 눌러야 겨우 5cm에 닿는데 빠르게 되면은 깊이가 얕아집니다. 그래서 이 박자에 맞춰줘야 되는데 오늘 나중에 실습하실 때도 누르는 위치, 깊이, 속도에 유념하셔서 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빨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배운 대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누르는 위치 아시겠죠? 예, 가운데 보면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눌렀을 때 제대로 된 위치를 안 누르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딱 정확한 위치를 눌러야만 푹푹 잘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손 쭉 뻗어보세요. 그리고 두 손을 또 두 번째 거도 뻗어서 위에 손으로 깍지를 끼고 약간 뒤로 젖힌 다음에 손꿈치만 아까 말한 그 위치에 올려놓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시고 자, 출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서 누군가 팡 쓰러졌어요. 쓰러졌어요. 네. 꽝 쓰러졌어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자, 반응이 없습니다. 앞에 가리키면서 119 신고하세요. 시작. 자, 반대편 가리키면서 심장 충격기 가지고 오세요. 시작. 심장 충격기 가지고 오세요. 이제 뭐 할까요? 호흡 확인. 숨 쉬는지 봐야죠. 자꾸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예, 얼굴도 보시고 가슴도 보시고 배도 보시고 쭉 스캔하면서 예, 눈도 올려보시고 숨 쉽니까? 안 쉽니까? 안 쉬죠? 자, 깍지 끼고 자, 손꿈치만 가슴 가운데 올리고 5cm 깊이로 자, 앉아 계신 분도 박수 치면서 숫자 같이 세주세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갑자기 이 사람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숨 쉬어요. 계속 합니까? 멈춰야 됩니까? 멈춰야 되겠죠. 숨 쉬는데도 있어 보세요 하면서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어나셔서 예, 또 천천히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자, 셋. 심장 충격기 도착했습니다. 가슴 압박 계속. 그렇죠. 너무 잘하시죠? 여섯, 일곱, 허리를 상승시켜 하나, 네, 좋습니다. 넷, 다섯, 예, 이거는 위에, 열, 위에. 아니야, 요거 왼쪽 거. 여섯, 일곱, 네. 여덟, 아홉, 헤드를 열. 이거는 하나, 저쪽 반대편. 둘, 셋, 넷, 다섯, 헤드 여섯, 커넥터를 일곱, A, 여덟, B에 아홉, 연결합니다. 열. 자, 이제는 환자와 기계를 연결해 줄게요. 가슴 압박 계속합니다. 여기요. 반대로. 그렇죠. 헤드 커넥터를 환자로부터 떨어주세요. 떨어지라고 얘기해 줘야죠. 떨어지세요. 잠깐 그만. 그렇죠. 제세도 필요합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충전 중. 환자로부터 떨어지라고 또 얘기하세요. 떨어지세요. 예, 발에 붙어 있어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이제 누르세요, 선생님께서. 네.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전기 충격이 빵 즉시 갔겠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계속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네. 요 박자가 아까 우리 박수 쳤던 그 박자죠. 네. 119 왔어요? 119 왔어요? 왔다고 합니다. 예. 예. 우리 시범 보여주신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자동 심장 충격기가 말 그대로 자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방금 교육받지 않아도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착하면 뭐부터 해야 되죠? 기계니까. 일단 전원 켜기가 첫 번째입니다. 켠다. 아시겠죠? 켜주는 거 먼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패드를 붙여야 되는데 패드 붙일 때도 가슴 압박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떨어지는 거는 아까 기계에서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라고 나왔죠. 그때만 떨어주시면 되는데 가슴 압박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막 너무 시끄럽고 잘 모르기 때문에 압박만 하고 있거든요. 떨어지라고 이렇게 명령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본인만 떨어지고 이 사람은 안 떨어지게 되면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석을 이 기계가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기계가 분석할 때는 잠시 떨어졌다가 이제는 전기 충격 준다고 아까 번개 표시가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요때도 한 번 더 떨어졌는지 확인하는 거. 근데 떨어지라고 하는 것도 아까 우리 방향과 손짓으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양팔을 벌리면서 떨어지세요.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시작. 그렇죠. 떨어지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 나만 물러나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전기 충격을 줄 때 만약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충격을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처음에 환자가 한 명이었는데 이제 환자가 몇 명? 2명이 누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떨어지라고 한 다음에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 충격을 줄 건데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계가 오면은 전원을 켠다. 우리 세탁기 돌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켜야지 그 다음 단계 탈수의 행금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계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해서 충격을 줄지 말지 결정을 해주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무조건 이 기계가 붙여놓으면 전기 충격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 1번처럼 얘가 분석을 했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는 거예요. 자, 2번은 심장이 그냥 부르르 떨고 있어요. 추워서 떨고 있는 것처럼 부르르 떨고 있어요. 3번은 가만히 있어요. 삐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이 기계가 분석했을 때 1, 2, 3번 중에서 몇 번일 때 전기 충격을 주라고 나올까요? 자, 3번 손 들어주세요. 높이 들어주세요. 주먹을 꽉 쥐어주세요. 자기 머리를 꽝 때려주세요. 네, 틀렸습니다. 그럼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계 이름을 충격기라고 하니까 왠지 막 이렇게 멈춰 있는 거를 충격을 줘가 때려가지고 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원리가 2번처럼 2번도 안 뛰는 것과 같아요. 지금 심장을 뭐 짜가지고 피를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죠. 1번처럼 확 심장이 아래 위로 막 수축 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수축 이완을 못 하고 있죠. 딱 찍어보면은 2번 상태가 한 80에서 90% 정도예요. 근데 이 지지직거리는 잡신호를 제거할 수 있는 거는 더 큰 전기 에너지를 빵 때려버리면 우리 어릴 때 TV 볼 때 어떻습니까? 갑자기 지지직거리면 어떻게 하면 돌아와요? 아이마, 다들 연령대가 높으시네요. 그렇죠? 뭐 저도 압니다. 그렇죠? 일단 때려보잖아요. 그렇죠? 바로 기사님 안 부르잖아요. 탕탕 때려보면 뭔가 다시 돌아오죠. 충격을 주면. 그래서 잡신호를 없애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근데 3번처럼 TV가 아예 전원이 안 들어와요. 때려도 소용이 없죠. 아시겠죠? 근데 빨리 이거를 사용하면 좋다는 게요. 아까 쓰러지자마자 하면 2번 상태가 계속 지속돼요. 근데 이것도 몇 번 지속되다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3번처럼 돼버려요.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신속하게 뭔가 해야 되는지 중요합니다. 만약에 기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누르는 것만 계속하고 119가 또 가져오겠죠. 그래서 119 신고하고 누르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이 나중에 깨어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의료체계에서 이게 생존 사슬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심장 정지가 왔을 때 나중에 깨어나는데 필수적으로 우리가 사슬이라고 하면 중간에 하나만 끊어져 버려도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필수적으로 엮여져야 됩니다. 제일 위에 왼쪽에 있는 고리 위에 있는 글씨 있죠. 심장 정지 인지 보이십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심장 정지 인지
부조 그렇죠. 두 번째 고리. 자, 시작. 자, 세 번째 고리 시작. 그렇죠. 세 번째 고리만 우리가 끼워줘도 됩니다. 근데 심장 충격기가 없다. 두 번째 고리까지만 끼워줘도 나머지는 119가 와서 끼워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시작, 발견했는데 제일 빨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 목격자가 제일 빨리 할 수 있겠죠. 좀 기억이 안 나고 뭐 자신이 없어도 좋아요. 시작을 했냐 안 했냐. 근데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놔둘래. 이러면 시간만 점점 흘러가고 이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리고 책에 있는 대로 한 번 더 복습하면서 하신다면 그런 상황이 갑자기 발생해도 이제는 바로 가서 누르려고 안 하고 이제는 괜찮으세요? 이거부터 나오겠죠.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 저한테 이렇게 교육 받으신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실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남아있는 교육도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